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바람을 알게 된 후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BC, AD, 예수 탄생 전후로 나누어지듯이 남편 바람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는 극명하게 아내들의 생각과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남편이 완벽한 바람쟁이였다 하더라도 몰랐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고 난 후에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이전에 아내가 생각했던 부부 관계로는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을 알게 된 이후 어떤 변화, 즉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편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남편이 새벽에 들어오거나 외박을 해도 업무 때문에 혹은 영업한다고 혹은 친구나 술이 좋아서라고 마냥 믿었었지만 바람을 알고 나면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때문에 남편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라고 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부부지간의 신뢰를 저버린 사람은 바로 남편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기지 않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없어진 부부관계는 파도가 쳐서 바닷물이 밀려오면 언제든 흔적조차 없어지는 모래성 같은 그런 신뢰할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져 버리고 맙니다. 정말 슬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슬픕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거짓으로 들리고 무시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냥 그 거짓말에 불안해지고 예전에 바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두 번째, 용서한다고 애써 말하지만 신뢰는 회복되지 않는다. 용서는 신의 영역입니다. 용서 안 됩니다. 감히 말할게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고 용서하려고 하고 지난 일이라고 애써 다짐해도 절대 용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분들은 남편들을 무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한 신뢰에 대한 대가는 남편의 눈속임이었고 거짓말이었고 상간녀를 만나기 위해 수십 번, 수백 번의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일부분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애들이나 키우고 집에서 아내 역할만 하는 그런 여자로 생각했다는 게 너무 분하고 절대 용서되지 않습니다. 나의 절대 믿음과 신뢰에 대한 배신 행위는 나를 농락한 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남편이 너무 무섭고 질리고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진짜 진실은 뭘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랑하지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든다. 사람의 감정은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사실 그냥 편안하게 내 남편, 내 아이 아빠 이런 감정들로 가족으로 생각했던 남편의 낯선 바람질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사랑이기보다는 집착이 더 많이 생기면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은 날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사랑했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프레임을 씌워서 생각했던 남편이 진실이 아니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 감정조차도 나 스스로 의심하게 됩니다. 내 감정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줘야 하는데 내 감정과 생각들이 틀렸었다, 잘못되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남편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내 감정과 판단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할 수가 없어집니다. 정말 대혼란이 오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아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징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모든 게 혼란스러워집니다. 남편을 사랑하지만 사랑하면 안 돼! 너 바보니? 네가 상처받아. 이런 생각들이 들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남편에게 매달리고 집착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더 절망하고 슬퍼집니다. 네 번째, 감시하고 의심하게 된다. 진짜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이 늦어도 남편이 밤에 기어나가도 그냥 마냥 믿었던 그 시절 참 행복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의심스럽고 감시하게 됩니다. 감시와 의심만 하고 혼자 생각하면 되는데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극강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나마 남편을 다그치고 영상통화라도 하고 난리를 쳐서 집에 들여서 꼴 보기는 싫지만 내 옆에 두면 그나마 불안감이 덜하고 해소가 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이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신도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아내분들도 쉬는 시간마다 시시때때로 남편의 행적을 전화로 물어보고 의심하고 닥달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못 믿게 됩니다. 남편은 숨막힌다. 차라리 날 죽여라.
이렇게 나오면 더더 절망하고 감시와 의심의 눈초리는 더 커지게 됩니다. 네, 이건 아내분들의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고요. 바람을 피운 가해자인 남편들 또한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양다리로 집에 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와이프가 있었고, 밖에 나가면 나랑 달달한 사랑 노름을 하던 섹스하던 그 여자가 있었지만, 이제는 집에 가면 악에 바친 아내가 닥달하고 섹스를 하던 그 달달한 여자도 만나기 힘들어집니다. 그나마 관계를 완전히 끊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하는 남편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알고 소송을 해도 그 짓거리를 계속하는 정신 나간 미친 인간들은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요. 어쩌면 완전히 미쳤었으니까 갱생의 여지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첫 번째, 죄책감에 자존감이 낮아진다.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드는 남편이라면 이런 남편은 평생 데리고 사는 게 맞습니다. 죽지 못해. 계산기 두드리고 와이프가 훨씬 낫다라는 결론에 달한 남편들은 예전에는 큰소리 빵빵 치고 가장의 자리를 다 누리고 큰소리 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시절은 끝났다라는 절망감과 죄책감에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두 번째, 가족에게 당당하지 못하고 귀가 죽어서 지낸다.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더 잘하려고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만, 아이들이 그 시절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시절, 사춘기 시절을 거치고 있었더라면 아빠와 엄마가 싸우는 모습 혹은 대면대면한 모습을 보고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걸 귀신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아빠에게 쌩하게 대합니다. 강아지라도 키우는 집이면 강아지랑 남편이 놀겠지만 일찍 들어와서 애들 눈치 보고 마누라 눈치 보고 TV만 보다가 조용히 잠들고 정말 개보다 못한 생활을 하면서 조용히 기죽어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지지하고 응원하는 가족이 없어진 것을 느낀다. 이번과 같은 맥락인데요. 그냥 자신의 자리가 없어진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사실 인정욕구 하나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싫지만 남편의 자리, 아이들의 아빠 자리는 아내분들에게 그대로 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집에 들어오기 싫겠죠. 자기도 뭐 집에 와서 누가 아빠 최고예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이게 아니고 쌩하니까요. 바람 필 때는 도파민 분비로 쌩쌩했고 일부러 늦게 오고 싶었는데 이제는 일찍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나마 그렇게 들어와도 냉랭한 집안 분위기에 본인은 더 팍싹팍싹 사가 들어갑니다. 사실 인과응보인 거죠. 남편도 반성하고 잘못된 시간을 혼자 즐겼었더라면은 그 시간의 곱절 이상을 가족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예전에 신뢰하고 무턱대고 믿고 살았던 그 부부 관계로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돼도 그건 문제인 거죠. 새로운 부부 관계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문제점 때문에 절망하고 진짜 나도 이래 안 될 것 같아 이거 끝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다음 128회 방송에서는 새로운 부부 관계로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바람 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찝찝하긴 하겠지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서 힘든 문제 같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